27일 새벽 프리미어리그 벌리전에서 8호 골을 넣으며 4경기 연속골로 절정의 기량을 보여주었습니다. 손흥민은 이날 경기 후 85.8%의 압도적인 지지로 킹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되었습니다. 맨유의 레전드 게리 네빌은 이날 손흥민을 극찬하며 손흥민은 월드클래스라 불리는 리버풀의 살라와 마네, 맨체스터 시티의 스털링과 동급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리버풀 레전드 캐러거도 만약 스털링이나 마네가 클럽을 떠난다면 손흥민이 펩 가르디올라와 유레겐 클럽이 영입을 원하는 첫 번째 선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벌리는 손흥민에 대해서 단단히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벌리는 지난 시즌 손흥민에게 70m 드리블 언더골을 허락하며 굴욕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벌리는 지난 패배를 기억하고 수비 중심으로 역습을 노리는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차례 위협적인 손흥민의 공격을 막았지만 한순간에 무너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후반 31분 코너킥 세트피스에서 케인이 머리로 연결한 것을 손흥민의 헤딩골로 넣은 것입니다. BBC는 코너킥 크로스가 올라올 때 케인은 마치 손흥민이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걸 아는 것처럼 보였고 손흥민은 몸을 날리며 실수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최근 손흥민의 골 질주에는 특급 도움이라 불리는 케인이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 가장 주목되며 놀랍게 여겨지는 것은 손흥민과 케인의 찰떡궁합입니다. 이날 골로 둘은 벌써 29골을 합작했습니다. 축구통계 전문 옵타에 따르면 손흥민과 케인이 EPL에서 29골을 합작하며 역대 두 번째로 위력적인 파트너로 인정받았습니다. 영국 BBC는 손흥민과 케인은 최근 몇 년 동안 이미 좋은 호흡을 맞춰왔지만 이번 시즌은 거의 텔레파시아 같은 수준이라며 손흥민 케인 콤비에게 찬스를 보냈습니다. 과거 첼시에서 램파드와 드록바가 36골로 역대 가장 많은 골을 합작했는데 이번 시즌 손흥민과 케인 콤비가 최다골 합작 기록을 새롭게 쓸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케인은 골 욕심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비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케인은 이타적인 성향을 보여주면서 득점 1위가 아닌 도움 1위가 되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손흥민과 케인은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활약해왔다. 케인이 항상 9번 공격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 달라진 점이라며 손흥민과 케인은 탑 플레이어이고 사이가 가까운 친구다. 서로 질투심이 없고 손흥민과 케인은 팀을 위해 플레이한다. 그런 점이 기쁘다 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손흥민과 케인을 신뢰한다며 두 명의 훌륭한 선수들이라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해 발간한 자신의 에세이에서 언론들은 케인을 자신의 경쟁자로 보지만 케인은 정말 소중한 동료이고 집도 걸어서 1, 2분밖에 걸리지 않을 만큼 가깝다고 했습니다. 또한 손흥민은 벌리전 후 인터뷰에서 케인과 발을 맞춘 지 오래됐다. 밥 먹을 때 운동할 때 심지어 운동장 밖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눈다고 호흡의 비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축구 관계자들은 손흥민의 겸손하고 이타적인 훌륭한 인성이 결국 동료와의 최고의 호흡을 만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리 케인은 경기 후 손흥민을 향한 남다른 애정을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경기 후 케인은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서 손흥민을 웃게 한다면 뭐든지 좋아. 제대로 된 승리였어. 라고 말하며 자신과 손흥민이 하이파이브하며 승리를 축하하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최근 엄청난 활약으로 2패 득점 1위에 오른 손흥민은 이제 재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토트넘에서는 총액 6천만 파운드, 한화로 약 885억 2천만원 규모의 재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주급 20만 파운드와 추가 수당을 받는 구단 내 최고 수준으로 계약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EPL 공격수 출신 케빈 필립스는 손흥민의 연봉 이상은 당연하다며 최고로 올려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B클럽에 가면 더 많은 연봉으로 주전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우선 자신을 성장시켜준 토트넘에 남아서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것을 선택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이렇게 승승장구하자 한국 팬들 외에 가장 놀란 반응을 보이는 곳은 일본입니다. 일본은 손흥민이 벌리전에서 골을 넣고 득점 1위에 등극했다는 소식에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아시아인이 프리미어 득점 1위 만화입니까? 베일 케인을 놔두고 손이 주역. 아시아 영웅이다. 완벽하다. 일본인으로서 엄청 질투가 나지만 정말 대단한 세계 최고의 선수. 이 공격력은 일본에는 없는 것 같다. 에어리어 밖에서도 좌우로 총알슛을 찰 수 있다. 터치만은 고속 드리블도 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지지 않는다. 180cm의 높이도 있다. 월드클래스다. 얼마 전 케인과 델레알리가 첫 번째, 손흥민이 두 번째였던 것이 지금은 손흥민의 팀이 되었다. 서열을 뒤엎고 올라온 것이 굉장하다. 어쩐지 케인과 서로 통하고 있는 느낌이 골을 넣고 나서 미소를 봐도 알 수 있을 듯. 저 둘이라면 뭔가 할 수 있어. 같은 소년 만화 느낌이야.
아시아에서 이런 스트라이커가 한국에서 나온 걸 인정하자. 솔직히 분한데 이 성적을 넘으려면 일본인 스트라이커는 앞으로 50년 걸려도 안 나와. 아시아 최고 금액은 당연하다. 지금까지 이런 아시아 선수 본 적이 없다. 일반적으로 월드 클래스이기 때문에 나카타와 박지성도 좋았지만 손흥민은 격이 다르다. 일본에도 과거 공격적인 스타 선수 나카타와 혼다, 카가와가 있었지만 차원이 다른 거야. 장하다. 일본 축구 팬들은 손흥민에 대해 질투 섞인 놀라움을 나타내며 그 실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일본 축구계의 자랑이자 기대주로 꼽혔던 레알 마드리드의 쿠보는 참혹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레알에서 출전 기회가 없어 비아레알에 임대를 보냈는데 최근 쿠보를 전혀 경기에 쓰지 않아 레알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레알은 쿠보의 입지에 불만을 가지고 계약 파기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쿠보는 한때 레알 마드리드에 입성하면서 일본이 첫 월드클래스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임대된 후에도 경기에 나서지 못하더니 지난 11일 발표된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U21 베스트 11에는 쿠보가 없었습니다. 이 베스트 11에는 쿠보가 아닌 이강인이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 1위를 하고 있는 사이 이강인은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에서 도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발렌시아의 이강인은 열악한 출전 기회에도 불구하고 최상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일 엘체가 경기 후반 23분에 교체 투입돼 6분 뒤 절면 침투 패스로 발렌시아의 만회골을 어시스트했습니다. 이로 인해 올 시즌 이강인은 도움 3개를 기록하며 이 부분 리그 1위에 올라섰습니다. 이강인의 패스 성공률은 94.3%로 라리가 전체 1위였습니다. 90분 기준으로 키패스는 4.4개인데 이는 올 시즌 100분 이상 출전한 선수 중 가장 많았습니다. 스페인 축구 전문 매체 엘고 디지털은 이강인이 스페인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세비야, 이탈리아의 AC 밀란으로부터 이적 제의를 받았다며 세 팀이 이강인을 겨울 이적 시장 기간 중 데려오기 위해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물밑 경쟁 중이라고 26일 보도했습니다. 발렌시아에서 제대로 출전 기회를 못 잡고 있지만 수많은 상위권 팀들이 이강인을 알아보고 영입에 뛰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스페인 매체 수페르 데포르테는 발렌시아의 그라시아 감독이 왜 이강인을 안 쓰는지 알고 싶다라고 말하며 발렌시아의 이강인처럼 패싱력이 좋은 선수들이 많지 않다. 왜 감독은 이강인을 투입하지 않는지 설명했으면 좋겠고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의 언론들은 손흥민이 EPL을 장악했다면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엔 이강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명의 한국인 선수가 세계 최고의 축구 리그에서 최정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손흥민과 이강인이 지금의 경기력을 유지한다면 올 시즌은 코리안 리거들의 일본의 C19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에는 708명이 나왔다가 21일에는 448명이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최종 판정자는 94,727명, 누적 사망자는 1,693명이며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도쿄도는 오늘도 150명이 신규로 판정받을 정도로 아예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있습니다. 일본은 도쿄올림픽을 최소한의 형태로 치르기를 원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조바심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이케 도쿄도지사가 획기적인 도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코이케 도쿄도지사가 도쿄도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C19를 전파시키거나 협조하지 않는 사람과 가게에게 5만엔 약 54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과태료 대상은 C19에 확진이 되고 난 다음에 돌아다니다가 몇 명에게 감염시켜 버리는 경우와 휴업이나 노동시간 단축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감염 관리 지침을 지키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조례안을 준비한 도쿄도는 타인에게 민폐를 끼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강요할 필요가 있다. 경제 회복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방치하면 제3의 확산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를 목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C19 최종 판정자가 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범칙금을 부과해야 한다 라는 여론이 54.6%에 달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언뜻 들으면 꼭 필요한 조례인 것 같지만 상당히 위험하면서 불필요한 것이라는 반발이 심합니다. 그동안 나가노현 등 일부 지자체에서 C19 관련 조례 등을 만들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례들은 대부분 행정적으로 어떤 방역 대책을 실시할 것인가 하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대책본부를 설치한다, 대책을 실시하고 협조 요청을 한다 라는 내용으로 도리어 환자와 의료진들을 배려하고 부당한 차별과 비방을 금지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쿄도가 추진하는 조례는 도쿄 시민들을 협박하고 처벌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누가 누구에게 감염시켰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제 확진을 받은 사람이 전파를 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이미 감염이 되어버린 것인지 구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종 확진자에게 감염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모두 너 때문에 감염되었다 라고 덤터기를 쓸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주로 자택 격리를 명령하면서 사후 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신규 판정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C19 신규 판정자가 되더라도 제대로 치료를 해주거나 완전히 치료되었다 라는 판정도 제대로 내려주지 않아서 불안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신규 판정자가 되면 거금의 벌금을 내기 싫으면 자택 격리를 스스로 철저히 하고 불안하면 스스로 알아서 한 달 이상 격리를 해라 라는 식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상해죄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협박하는 것이 아니면 굳이 새로운 조례의 제정이 왜 필요하냐는 거죠. 실효성도 전혀 없는 벌금을 굳이 54만원이라는 거금을 매겨놓은 것은 도쿄도민들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주는 협박성 조례라는 거죠. 이제는 일본 정부와 도쿄도가 할 수 있는 방역 대책은 없으니까 스스로 알아서 조심해라 라는 발표라고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코이케가 하는 일도 없으면서 도쿄도민을 상대로 화풀이하는 것이냐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코이케는 도쿄올림픽을 최소한 개최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높여야 하는데 C19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짜증스런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C19 차별을 조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도 일본에서는 C19에 감염되면 이지메를 하는 것이 큰 사회 문제화가 되었기 때문에 더 크고 새로운 차별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느 지역에 누가 범칙금 54만원을 도쿄도로부터 부과받았다 라는 뉴스가 뜨는 순간 완전히 공식적인 이지메 피해자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도쿄도는 새로운 범칙금 부과 대상자가 생길 때마다 책임을 미루게 되고 모든 책임을 그 신규 판정자에게 미루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업을 하는 가게는 범칙금이 부과되는 순간 완전히 이지메의 대상이 되고 폐업을 고려해야 할 정도의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예방수칙을 세운 도쿄도의 책임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요. 이러다 보니 의회 의원들과 도쿄 시민들은 코이케 도쿄도지사는 행정 책임을 시민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도쿄도가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쉬운 범칙금 부과라는 꼼수를 쓴다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실행되면 과태료 54만원보다 더 부담스러운 덤터기를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자신도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확인되지도 않은 전파 경로로 의심받고 과태료까지 내게 된다는 거죠. 이 조례안으로 아침 방송에서 토론을 하던 출연진들도 억울하게 감염원으로 지목받고 과태료까지 내지 않으려면 스스로 몸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는 협박을 목적으로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조례 제정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프랑스에서도 10월 17일부터 야간 외출 금지 조치가 시작되고 있다.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 135유로 약 18만원을 지불하고 있는 것과 동일할 뿐이다. 이 벌칙을 마련하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조심하기 때문에 분명히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입니다. 일본은 현재 각 현에서도 연일 신규 판정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별다른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다 보니 야당과 국민들은 일본 정부는 도대체 현재 하고 있는 방역 대책이 무엇인가 라는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코이케 도쿄도지사는 이번 달 26일부터 열리는 국회에서 C19 대책을 집중적으로 질의응답하는 것이 큰 부담이라고 합니다. 특히 입헌 민주당 등 야당에서 이번 국회는 C19 국회이다. 도쿄도와 일본 정부의 무책임을 철저히 따지겠다 라고 벼르고 있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코이케는 최종 판정자 접촉 앱 코코아를 활용해서 분명한 데이터를 가지고 무책임한 확진자를 지목할 수 있다고 밝히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코코아는 갑자기 통지가 와서 놀랐다. 검사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었다. 그래서 블루투스를 아예 꺼놓고 다닌다. 라는 식으로 사회 문제화가 되고 있습니다. 뜬금없이 통지를 받았는데 PCR 검사를 해주는 곳이 없어서 27,000엔 약 29만 원을 내고 급히 유료 검사를 했다. 결국 음성으로 나왔지만 너무 불안하다. 라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 앱을 만들어 놓고 일본 정부는 완전히 무책임하다는 여론이 많아지면서 혹시나 억울한 피해를 당할 수도 있어서 블루투스를 꺼놓거나 앱을 삭제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코이케의 마지막 승부수가 도쿄 도민에 대한 협박성 조례, 도민들에게 책임을 미루는 조례를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조례가 도쿄도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지만 일본 정부와 도쿄도의 숨막히는